그렇다면 이제 탈출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려운데 제가 경험한 부분들 최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른 방법으로는 저는 일단 쿠팡 파트너스 블로그는 다 버렸어요. 품질 블로그를 여러 개 쿠팡 파트너스 하면서 보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다 폐쇄를 하고 아니면 그냥 멈추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정보성 글을 계속 쓰다가 협찬 관련된 이런 글을 쓰다가 이제 적품이 걸린 경우는 페널티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법을 한번 사례들을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외부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는 트래픽, 즉 유입수죠. 들어오는 유입수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단순히 이제 외부 링크를 달아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들어온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 주의할 점은 이제 외부 트래픽, 외부에서 내 블로그 들어온 트래픽의 체류 시간도 정말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체류 시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많은 유입이 들어오면서 그 유입이 된 사람들이 체류 시간도 높아야 한다. 이럴 경우는 저품질을 탈출을 빠르게 탈출하는 방법 중에 공통된 방법인 것 같아요. 탈출 방법인 사례 중에 일단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 체류 시간은 블로그에 가장 중요하고 또 그 또한 핵심이기도 하죠. IP도 마찬가지예요. IP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IP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집에서 그냥 하나의 IP로 고정 IP로 계속해서 블로그를 쓰는 거, 그리고 휴대폰을 발행하게 될 수도 있고 카페나 어떤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로 해서 블로그를 발행할 수도 있는데, 가장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공용 IP, 공유 와이파이, 와이파이 같은 경우 카페에서 할 때 마찬가지죠. 이럴 때가 가장 안 좋다. PC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하는 부분은 뭐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제가 경험했거나 사례를 봤을 때는 위험 요소가 크다. 고정 IP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도 유동 IP이긴 하지만 IP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고정 IP가 아니라 휴대폰 같은 경우는 유동 IP로 비행기 모드로 해서 다시 또 전환을 하면은 IP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제 그거를 계속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가 쓰면은 그걸 계속 바꾸지 않는 한은 계속 그 IP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카페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공유 와이파이를 이제 통해서 이제 하는 IP보다는 그런 위험 요소가 좀 덜한 편이긴 하죠. 하지만 일단 가급적이면은 고정 IP, 집에서 사용하는 고정 IP 아니면 뭐 사무실일지라도 여러 명이 공용하지 않고 하나의 IP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VPN 같은 경우도 이제 돈을 들여서 사용하는 거죠. VPN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도 자세히까지는 모르지만 가격대가 다 다르고 그 등급이나 질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뭐 VPN 같은 경우는 무료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말고 이제 비용을 지불해서 업체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VPN 같은 경우는 고정 IP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니까. 대신 이제 만약에 집에서 하나의 IP를 사용한다면 여러 개의 블로그를 사용해도 뭐 제한이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9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 지금 세서 3-4개 정도는 제가 동일 IP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블로그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관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굳이 VPN을 구입할 필요는 없겠죠. 개인이라면은. 제품 탈출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댓글에 달지 않았던 부분인데, 제가 회사에서 이게 정확하게 저품질 블로그일 수도 있지만 이제 휴면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위에 제가 말한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일단 트래픽을 높여라. 그 블로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운영을 안 하다가 운영을 제가 다시 한 다음에 글이 아예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휴면 상태의 블로그 같은 경우도 글이 누락되다가 한 일주일 정도 글을 쓰면은 다시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거의 2주 가까이가 됐는데도 이제 글이 노출이 되지 않았어요. 현상이 이제 저품 현상이랑 너무 흡사해서 저품 아니면 휴면인데 저품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뭐 휴면 상태일 수도 있지만 저품질을 탈출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위에 말한 것처럼 트래픽. 근데 이게 체류 시간까지 방법이 개인이 하긴 사실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네이버에서 나오는 광고 중에 지금 파워링크 광고 말고 파워링크 광고 외에 파워 컨텐츠 광고가 있어요. 이 파워 컨텐츠 광고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광고라고 표기가 되면서 이제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상위 노출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이런 거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내 블로그가 저품질 블로그일지라도 상위 노출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트래픽이 발생하고 그래 체류 시간도 늘 수 있겠죠. 일반 개인이 사실 그 비용을 투자해서 저품질을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파워 컨텐츠 광고를 한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내 블로그 중에서 고단가 키워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파워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블로그 자체의 가치가 사실 2015년, 16년 최저가까지 가능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좀 키워드를 좀 단가를 낮춘 포팅된 부분을 파워 컨텐츠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상업적 블로그로 운영을 했다. 그러면은 그 가에서 이제 내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포스팅을 대상으로 이제 파워 컨텐츠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에 대한 손실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블로그 지수도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거고 제가 회사에서 회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해봤던 거기 때문에 심화적인 단계에서 다뤄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오픈을 해드리고 이 관련해서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분들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품질 요소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을 비공개 처리한다. 그리고 특히 링크 이런 부분들 외부 링크부터 특정 키워드 그런 의심되는 부분들을 비공개 처리하고 두 번째는 외부 트래픽을 높이고 체류 시간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파워 컨텐츠와 같이 비용을 들이는 방법이 있고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법은 더 좋겠죠. 들이지 않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거는 이제 나만의 SNS 그런 플랫폼이 있다면 그게 최대한 뿌리는 방법 아니면 내 지인들이 있으면은 지인들을 통해서 외부 트래픽하고 체류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면 뭐 그런 품앗이도 있겠죠. 그렇게 카페나 단톡방 등을 통해서 그렇게 외부 트래픽을 늘리면서 체류 시간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